셋업은 다 돼 있는 것 같죠? 플러그인이 이제 거의 뭐 3일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패신저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한 100명 정도로 하고 카고는 500km. 퓨얼은 한 8,000 정도만 실어도 충분하겠죠. 지금은. 그리고 그라운드 익스터널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체크리스트가 있던가요? 저번에 어느 분이 왜 체크리스트 안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오늘은 수행을 해볼까 합니다. 뭐 어차피 오늘은 또 짧은 노선이니까 기왕 하는 거 다 하죠. 오씨, 근데 어디 갔지 체크리스트가? 아, 여기 있다. 아니 맞아, 주무시죠. 뭘 또 힘들게 또 오셨습니까? 체크리스트를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해가지고 조금 찾는데 좀 걸리겠네요. 이게 원래 오케이. 여기 있다. 체크리스트를 한 여기다가 하나 설치해 두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가 이게 한 장이에요. 한 장인데 이게 한 장을 띄워 놓으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해서 제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 놓은 모습이고요. 이거는 잠시 또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 설정해 놓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김포 제주고 폴리스고 심지어 그 영상 설명에 그 자주 듣는 모든 질문들 다 걷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 채팅창을 따로 좀 빼야 될 것 같아서. 파일럿 셰프님이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319 달라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거든요. 제가 많이는 보진 않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는 보진 않았는데 채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비행은 전혀 없고 요리만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보 광자는 제가 안 해요. 제가 737 탄 적도 없어가지고 아마 737 타면 뭐 추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기 후원 한번 해주셨죠. 노안버틀님 900원 감사합니다. 근데 영상 편집을 되게 끝내주게 잘 하시더라고요. 원래 취미가 그쪽이신가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RKPC 톨리스니까 톨리스 1, 2, 3으로 가죠. 아이고. 요리가 취미시라고요? 요리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60로 갈까요? 예, 안녕하세요. 스피드 브레이크랑 스포일러랑 뭔 차이가 있냐고요?
뭐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스포일러를 이용해서 스피드 브레이크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보통. 두 개, 뭐 스포일러나 스피드 브레이크나 둘 다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항력을 증가시키는 거, 공기 저항력이라고도 하죠. 자, 일단 저기 김포 기상 좀 한번 받아볼게요. 240에 4너트면은 32 써야겠네요. 32 라이트로, 32 레프트로 뜰까요? 네, 32 레프트로 떠보죠. 32 레프트가 조금 잠시만요. 좀 저기 질문이 역시 방송을 키자마자 이제 질문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일단 조금 저기 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다 보면은 제가 진행이 안 돼서. 그리고 요즘 뭐 저기 항공 관련 쪽에서 뭐 이제 뭐 중간고사 시즌인가요? 약간 좀 뭐랄까 그런 자주 질문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막 뭐 저기 터보팬과 터보프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뭐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참 세컨더리가 옛날에 안 되는데 이젠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저기 김포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셋업만 후다닥 해놓겠습니다. 3-2 라이트로 해서 아마 3-2 라이트가 2-4-2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라이트가 맞다니까 1 더 더해서 그리고 레프트가 2-4-1 뭐 그런 식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다른 건 잘 기억 안 나는데 김포 정도는 외우게 되더라고요. 제주는 기억 안 납니다. 제로세븐이요? 김포 출발이라. 자, 표시 해놓을게요. 가끔씩 그냥 채팅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유튜브에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차단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거든요. 되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승인을 해줘야 와 플렉스가 73라고? 무슨 엔진이야? 저 이렇게 높은 거 처음 보는데. 자, 그리고 플랩이 이거 뭐 컴포 1이죠? 예, 컴포 1에 다운 0.3. 예, 그리고 RK SS 32 left. 뭐 국민 노선이라고 불리는 김포 제주 노선입니다. 그리고 셋업이 다 완료가 안 됐죠. 요거를 셋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로 퓨얼 레이트가 이렇게 돼 있고 30.1. 택시 퓨얼은 한 0.3 잡죠. 그냥 트리 퓨얼은 뭐 알아서 잡히겠지만 블락은 8톤. 루트 리저브는 5% 돼 있는데 좀 적긴 하네요. 보통은 이제 국내선은 너무 루트가 짧아서 컨틴전시 퓨얼을 5% 넣지는 않고 보통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챙겨가는 편이죠. 그래서 한 0.5 정도만 더 넣겠습니다. 알터네이트 글쎄요, 뭐 굳이 알터네이트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RK JJ 광주로 잡을까요? 알터네이트는 여기는 이렇게 그린으로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수정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고요. 처음에 플랜 좀 볼게요.
플랜에서 이제 3 to left로 해서 길가 이렇게 해서 쭉 돌. 아, 며칠 전부터 이렇게 가래가 자꾸 끼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케이, 됐습니다. 셋업은 다 완료됐고, 비콘이 오프를 해놔야죠. 왜 온이 돼? 아, 이게 처음엔 그렇구나. 참 3 to left니까 푸시백은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Round to cockpit, plan acknowledged. Call me through the menu when you are ready. 브리핑을 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도 자, 셋업은 다 완료됐으니까 지금부터 녹화 뜨도록 할게요. 아, 제로 세븐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지금 날씨가 많이 안 좋은가 보네요. 제주가 제가 아까 제대로 안 봐가지고. 글쎄요. 지금 제가 받는 기상으로는 시정 4000이고 스캐터 600이면은 25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날씨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뭐 하려고 그랬었죠 제가? 아, 요거 여기서 내비 그래프 엄한 걸 띄웠네. 예, 3일 저는 좀 작은 비행기도 좋아해서 3일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플라이트 중에 제가 예전에 아마 김포, 제주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예, 여기 있죠. 차트도 다 준비되어 있을 텐데. 오픈 차트 리스트. 아, 아직 안 먹었어요? 뭐 공중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뭐 그때 가서 이제 뭐 어라이벌 받고 나도 되니까. 이게 왜 오픈 차트 리스트 김포 인터내셔널. 그때 하나도 안 피고 갔나 보네. 그런가? 그러면은 잠깐만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기 위해서 좀 차트 좀 준비해 놓을게요. 어프로치는 런웨이 3 to right ILS. 오케이. 그리고 불T1 줄리엣. 보통 이제 브리핑 하면은 어떤 것부터 확인하냐면요. 데이터 가서 에어크래프트 스테터스를 먼저 확인하죠. 그래서 IAE 인젠이고 뭐 V2524고 알파 5고 에어버스 3190132고 이제 아이들 퍼포먼스 팩터가 어떻게 돼 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새 비행기라서 00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2020년 6월까지 지금 사용 가능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노탐사항도 특이한 거 없고요. 김포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엔진 스타트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 예상되는 택시 루트는 자, 게이트 14에서 이렇게 푸시백을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뭐 보통은 이제 브리핑할 때는 어느 식으로 밀어줄지를 모르니까 뭐 헤딩 노스니 사우스니 뭐 이렇게 두 개 다 얘기하는 편이죠. 그런데 뭐 지금은 벌써 제가 이미 헤딩 사우스를 예상하고 해놨기 때문에 헤딩 사우스에서 로미오에서 파파 3, 파파 브라보 2 이렇게 넘어가서 브라보 2로 크로스 런웨이 3 to right 그리고 런웨이 3 to left로 가고요. 하스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미오와 이런 인터섹션 하는 데 있는데 사실 뭐 라인에서 근무하면 어디든 다 하스팟이죠. 그러니까 주의해서 택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상되는 디파처는 불T1인데 제가 잘못 골랐나봐요. 에고바 1으로 골랐네. 자, 불T1 줄리엣 보도록 하죠. 자, 불T1 줄리엣 디파처고 차트 넘버가 10-3 브라보. 이펙티브 데이트가 2019년 마치 22 돼 있고 에어포트 엘리베이션은 59피트.
여기 중에서 서울 디파처 프리퀀시는 12515 예상되고요. 트랜지션 알티튜드는 14,000. R-Level 1 오퍼레이션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GPS 프라이머리 하이가 나와 있고 지금 에스티메이티드 EPU 같은 게 다 지금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R-Level 1 오퍼레이션 가능하고 GNSS도 가능합니다. DME, ILU는 뭐 저희도 충족이 되긴 하지만 GNSS 위주로 나가겠죠. ATS surveillance service required 돼 있고 if unable to comply with flight restrictions or R-Level 1 advise ATC for alternative. 그러니까 R-Level 1을 못할 경우에는 ATC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Sierra 702 이렇게 나가고요. 이걸 할 때는 이제 같이 봐요. 보통 이제 저 차트랑 요거랑 이제 이 셋업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ND랑 이렇게 보면서 Sierra 702 그리고 길가에 error below 5,000. 자, 5,000 이거 확인했죠. Sierra 703 그리고 Sierra 722 error below 11,000. 11,000. 그다음에 Sierra 723가 error above 11,000. 그리고 Sierra 724가 error above 13,000. 잔디 flight level 150, 불티 flight level 190 이렇게 돼 있는데 130, 150 그리고 불티 190 이렇게 해서 다 이상 없이 입력이 돼 있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시드를 나갈 때 충족을 못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마젠타가 아닌 엠버로 뜨게 되는데 엠버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 성능이 충분히 지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라디오 내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수정해봤자 뭐 제대로 될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이상해서 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무슨 일 생길 것 같으면 세컨더리 2에 있는 길가에서부터 끊어가지고 지금 ILS로 3.2 라이트로 셋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캔자로 해가지고 쭉 들어가게 돼 있고요. 뭐 그냥 미니멈 정도만 넣어놨습니다. 민드는 뭐 그냥 다 생략했던 것 같고요. 다 넣어놨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MSA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데가 4,000피트이기 때문에 무슨 일 생기면 일단 4,000피트까지 클라임해서 ATC 지시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뭐 엔진 아웃 절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4DM에서 레프트 220인가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쪽으로 가면은 북한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좀 남동쪽으로 해가지고 4,000피트 클라임 한 다음에 뭐 조치 취할 수 있는 거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노멀 관련해서는 리젝티브 테이크오프 같은 경우에는 100너트 이전에 무슨 EKM 워닝이나 커션 떴다 그러면 일단 스탑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100너트 이후부터는 고마인드를 갖되 뭐 unsafe flight condition이라든지 뭐 engine fire, severe damage 뭐 sudden loss of thrust 혹은 ECAM 워닝 이런 거 뜨게 되면은 바로 리젝트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젝트 실시하면은 저는 이제 센터라인 맞추면서 이렇게 할 텐데 PM이 없어 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PM은 리버스 그린 그리고 디셀만 딱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스포일러가 원래는 옛날엔 있었는데 그게 콜아웃이 삭제됐어요. 왜냐면 70노트 이전에서는 스포일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리버스 그린 디셀만 확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V1 이후서부터는 뜰 수밖에 없죠. V1 이후서부터는 뱅크 잘 맞춰가지고 쭉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피치는 319가 한 10도까지 피치 가능할런가 모르겠네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10도까지 들은 다음에 러더 트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400피트 이상에서 이제 이캠 액션 수행해서 관련 사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앱노말이나 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해서 뭐 앱노말 브리핑까지 다 완료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브리핑 컴플릿 이렇게 하면 이제 비포 스타 체크리스트를 보통 수행을 하죠. 그래서 비포 스타 체크리스트를 딱 하면은 이제 cockpit preparation completed. 기어펜스 covers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remove signs on an auto ADIRS nav fuel quantity 7.9
40kg 좀 줬고요. take off data set 바로 reference QNH 1005 얘는 안 돼 있었네요. 1005 세트 해서 down to the line. 자, 푸시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start. Ground to cockpit. push. Tow is driving up. 모르시면은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제가 이게 청자가 되게 다양해요. 뭐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고 좀 아시는 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현업도 있고 이런데 제가 하는 방송은 딱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맞춰서 한 미디움 정도의 레벨로 이렇게 계속 가는 편이라 네. 미디오커 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그 매드맥스에 나왔던 거기서 이제 그 크롬으로 입에다 칙 뿌린 다음에 Okay. 투바랄라 이러면서 are 딱 closed. 하고 Ready to 그냥 connect. 죽으면은 미디오커 이러잖아요. 형편없는 녀석들. 근데 미디오커가 약간 좀 그러니까 중간 정도 뭐 이 정도거든요. 톨리스라서 이 캐나다 국적이 이렇게 있네요. 근데 좀 이상하다. 이게 지금 네게티브가 나올 리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24일 120 QNH 1011이잖아. 제가 잘못 셋업했나봐요. So connected and bypass pin inserted. Release parking brake. 네,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 Starting pushback. And you may start engines. 네, 그래서 빌로드 라인 수행하겠습니다. 자, 비콘 온, 빌로드 라인, 윈도우즈 앤 도어스 클로즈드 있고 비콘 온, 서스트 레버 아이들, 파킹 브레이크 as required 릴리즈 돼 있고요. 그래서 before start checklist complete 됐고 스타팅 엔진 할게요. 자, 엔진 모드 셀렉터 이그니션 스타트. 네, 원래 이렇게 뜨죠. 네, 엔진 투 스타트, 엔진 투 마스터 스위치 온. 브레이크 팬은 뭐 그냥 요 바퀴에 그냥 팬이 설치돼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안에 그 선풍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작동해가지고 브레이크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에어버스들은 브레이크 팬이 뭐 제가 알기로는 옵션이라는데 웬만한 기종들은 다 있고요. 그걸 뭐 굳이 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브레이크의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사실 에어버스에 쓰는 카본 브레이크나 뭐 보잉에서 쓰는 카본 브레이크나 사실 성능적으로 다른 건 없는데 이제 에어버스는 이제 저런 브레이크도 효율적으로 좀 쿨링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브레이크 팬이 설치되어 있는 항공기가 많이 있죠. 자, 스테빌라이즈 됐고 엔진 원 스타트. 사실 저 바킹 사운드가 안 들릴 수가 있는데 근데 저 아무튼 조종석에서 저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꽤 저게 되게 잘 들리는 데는 저 엔진 근처니까 한 날개 쪽에서 앉으시면 되게 잘 들려요. 근데 보통은 잘 안 들려요. 칵핏에는 이게 또 방탄문이어가지고 이게 제가 그 인투 더 나잇인가 그거 봤는데 이 테러리스트가 그냥 이거 문 따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은 저게 시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칵핏에서 문 열어주지 않는 이상 저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도메스틱이라 그런가? 뭐 어쨌든 뭐 무슨 수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니까 좀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Operation complete. Set parking brake. 자, 파킹 브레이크 셋. 자, 엔진 다 시동 Disconnecting 걸렸으니까 tow. Stand by. 자, 요것도 다운 0.3 이쪽인가? 오케이. 플랩 1
자, 그리고 플라이 컨트롤 체크도 하죠. 예, 플라이 컨트롤 체크, 엘리베이터스, 에일러런, 러더. 이게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쫙. 그리고 동시에 So is 미리미리 disconnected 좀 and 셋업 bypass 좀 pin has been 해놓을게요. removed. Hand 뭐 signal 나중에 will be 해도 on the left. We'll see you next time. 해야 Have a safe 되는 flight. 건데 제가 혼자 하는 비행이라서 미리미리 좀 해놓겠습니다. 티카스도 그냥 TARA 놓고, 웨더 레이더도 물론 저기 제한치가 있긴 한데 뭐 좀 다 갔겠죠. 예, 가고 있으니까 그냥 웨더 레이더도 그냥 같이 다 켜놓을게요. 그리고 다 돼 있고, 오케이. 이게 제가 시야를 설정하는 게 키가 뭐였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톡을 맨날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서, 홀드 브레이크 레귤레이 포트 12번이고 15번이 왔다 갔다. 오케이. 15번이 왔다 갔다라고? 부기장석에서 택시를 해볼까요, 그러면? 자,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 아니요, 저는 그 스틱으로 씁니다. 테이크업 컨피그레이션 테스트를 안 했구나. 자, 이것도 저기 퍼서한테 눌러달라고 하면은 눌러주죠. 보통은 이제 데모 방송 끝나면 해줘요. 뭐 비상차수 시에는 뭐 뭐죠? 3개 뭐 슬라이드가 뭐 3개네. 6개의 슬라이드가 뭐 펼쳐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데모 방송이라고 하거든요.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뭐 비상시 때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 그 뭐 보통은 신경 잘 안 쓰시죠. 근데 비상 상황 때는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비행기는 그 데모 방송을 꼭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승무원이 실제로 보여주죠. 막 불어주는 거랑 뭐 이렇게 시트벨트는 어떻게 착용하고 또 어떻게 풀고 뭐 이거 다 보여주죠. 그게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서 그거를 꼭 하고 나서 이륙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이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만, 이게 지금 브라보2가 이쪽 아닌가요? 아, 예. 한참 비껴갈 뻔했네요. 그래도 뭐 319는 짧으니까 뭐 이 정도야. 저기가 좀 그 시너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스피드가 막 쭉쭉 증가하네. 가벼워가지고. 와, 이거 진짜 동체가 짧다. 그냥 바로 돌아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긴 동체를 타면은 이제 이게 약간 조금 더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선회를 하게 돼요, 보통. 근데 이제 이게 확실히 짧으니까 그냥 돌아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관제사는 이제 바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아니면 뭐 AI가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쓰레기 관제라서. 노즈 라인 어떻게, 택시 라인 어떻게 맞추냐고요? 지금 요게 딱 맞을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오른쪽에 조금 더 벗어났을 거예요. 이게 보통 요 센터 라인하고 여기 보통은 요게 맞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매뉴얼을 보면, 근데 사실
여기는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내가 여기 조종석에 앉아 있으면은 왼쪽 허벅지가 있겠죠. 그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이 라인이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이게 약간 좀 사선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조종석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약간 오른쪽에 있을 것 같긴 해요. 약간 오른쪽에 있죠. 근데 뭐 거의 얼추 맞게 가고 있긴 하죠. 실제로 근데 택시를 하게 되면은 이 저기 택시 라이트가 약간 좀 솟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 달캉 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맞추면 그 노즈 기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사이로 택시 라이트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덜컹덜컹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자님들 보통 택시 갈 때는 이제 정말 신경 써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 두 바퀴 그 노즈 기어 앞에 있는 그 두 개 사이로 바퀴를 넣어가지고 막 하는데, 아이고 스트로브 라이트를 안 켰네요. 크로스로 해야 하는데 설명하느라고. 아무튼 그렇게 택시를 할 수 있는데 조금 귀찮다 싶으면 약간 이렇게 오프셋 해가지고 택시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덜컹덜컹 하니까. 잠시만요. 자, 라이트 테이크오프 받았다고 치고 사인 좀 줄게요. 너무 빨리 가면 제가 이걸 애프터 스타 체크리스트도 못했잖아요, 그죠? 애프터 스타 체크리스트 딱 하겠습니다. NTI 소프 이캠 스테터스 체크트, 피치 트림 어쩌고저쩌고. 네, 0.3 다운 셋돼 있고요. 러드 트림 제로고, 예, 그리고 비포 테이크업 체크리스트, 플라이 컨트롤 체크트, 플라이 인스트루먼트 체크트, 브리핑 컨펌, 플랩 세팅 컨프 1, V1, VR, V2, 스러스트 레이팅에서 151, 151, 154, 플렉스 73, ATC 셋, EK 메모, 테이크오프 노블루, 그리고 빌로우 더 라인 하면 캐빈 크루 어드바이저, 엔진 모드 셀렉터, 노멀, 팩스 온. 그래서 비포 테이크업 체크리스트 컴플릿, 클리어 포 테이크업, 런웨이 32 레프트 해서 테이크오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후다닥 진행했네요. 왜 이렇게 안 눌리냐? 자, 테이크오프 이렇게 띄워놓고 하죠. 1.05에 넣어야 되고요. EPR이라서 Stabilized Flex. 자, 맨 플렉스가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SRS 런웨이 오토 스러스트 블루. 블루가 떠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이거 왜 이러니? 스러스트 셋 원더 노츠. V1 rotate. positive climb 기어. 내부. 뭐 FMA 안 나오는 거는 뭐 톨리스 문제니까. 자, 오토 스러스트 일단 암을 했어요. 스러스트 클라임 됐고요. 스러스트 클라임이라고? 토가 칠게요 그냥. 지금은 스러스트 클라임으로 가면 안 돼서. 자, 오토파일럿 2 했고요. 채팅창이 고장난 것처럼 보인다고요? 자, 스러스트 클라임, 오토 스러스트. SRS 모드가 깨졌구나. 잠시 스피드는 160너트로 오토 잠깐 끊을게요. 이렇게 스피드를 네. 오. 오케이. 맞추고 오토파일럿 2원. 그러니까 항상 에어버스는 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일단 오토 끊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는 제가 좀 기다려봤는데 트렌드 봤을 때는 오버스피드 할 것 같아서 오토 잠깐 끊었습니다. 자, 플랩스 제로.
알트. 보통 이제 캔슬 주면서 고도 더 올리기 때문에 26,000까지 올라갈게요. 네, 오픈 클라임 플라이 레벨 260 알트 블루. 이렇게 딱딱 돼 있으니까 애프터 테이크업 앤 클라임 체크리스트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랜딩 기어 업, 플랩스, 리트랙티드, 팩스 온, 다운 투 더 라인. 지금 유튜브 영상 설명글하고 제목 보면은 제가 웬만한 그 질문들 다 거기다 올려놨거든요. 보시면 됩니다. 만피트 이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저기 질문글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김포제주가 좀 짧으니까 270너트로 갈게요. 만피트 통과하고 나서 네, 270너트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질 다전 랜딩 트랙 스펠트도 오프 주고요. 라디오 내부도 클리어 할까요? 근데 이거 클리어 해도 되나? 안 되네요. 기장석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게 W를 누르면은 디폴트 값이 여기여가지고 부기장석에서 계속하면은 좀 귀찮은 면이 없잖아 있어서 이걸로 할게요. 예, 저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모더레이터를 한번 뽑아야 되려나요? 14,000피트 통과하고 나서 빌로드 라인 수행하고 상하이 인천으로 되어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예전에 그 복사 붙여넣기 했더니 그게 그대로 되어 있나 보네요. 예, 내일 저기 출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테니까요. 바로 출근하러 가시죠. 셋 스탠다드. 자, 스탠다드 셋 빌로드 라인 하면 어차피 바로 레퍼런스 밖에 없거든요. 바로 레퍼런스. 스탠다드 셋 애프터 테이크업 앤 클라임 체크리스트 컴플릿. 엑스플레인 11 할 때 저는 스틱 씁니다. 벤츠 S 클래스 차주님 아까 또 이상한 거 쓰지 않았나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네, 김승우님 1000원 감사합니다. 요즘 톨리스 기체도 자주 해보고 있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플라이 팩터 장점, 톨리스 장점 둘 다 합쳐놓으면 얼마나 좋을지. 예, 그렇긴 하죠. 좀 근데 플라이 팩터는 제가 써보니까 톨리스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뭐 플라이 팩터 자체의 장점도 어마어마하게 있긴 하지만 근데 톨리스도 제가 봤을 때는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톨리스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김포제는 순환고도가 몇인가요? 보통은 이제 저기 28,000이나 29,000 정도 올라갑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제 그 위로는 보통 국제선을 띄우고요. 그 아래로는 국내선을 띄워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구름이 한 28,000 정도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고도를 요청해도 만약 국제선 때문에 위에 딱 버티고 있으면은 못 올리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인천 컨트롤이 바로 보통은 안 줘요. 그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고도를 요청을 하면은 인천이 잠깐 스탠바이 한 다음에
톨리스 1, 2, 3, 뭐 클라임 앤 메인테인, 플라이 레벨 3, 2, 0, 모멘터럴리 아니면 템포럴리 뭐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라는 거죠. 도착까지는 금방 걸립니다. 한 45분. 컴퓨터 사양이요? 컴퓨터 사양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컴이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송출용 컴이고 하나는 지금 이 시뮬레이터로 돌리고 있는 건데, 시뮬레이터 돌리는 거는 노트북이고요. 8750H라고 불리는 그 i7 CPU인 것 같고요. 그래픽 카드는 1070 맥스큐고 램은 32기가 쓰고 있습니다. 화요일 김포 제주 타는데 비행기 조정은 하나도 모르겠지만 생각날 것 같아요. 예, 생각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왼쪽으로요? 저는 아직도 근데 오른쪽으로 써가지고 스틱을. 수영 관련하는 훈련이 있나요? 예, 있긴 있어요. 실제로 그 수영장에 가가지고 막 입수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보통 어떤 훈련을 받냐 이러면은 그 이제 물 속에 빠졌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오랫동안 떠 있을까 뭐 이런 걸 포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리 꼬우면은 가장 힘 안 들이고 같이 떠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슬라이드가 펴졌을 때 그게 구명보트로 쓰이죠. 그 구명보트를 어떻게 올라가면 좀 더 잘 올라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배우죠. 조이스틱은 뭐 아무거나 쓰세요. 저는 제일 싼 거 쓰고 있으니까. 아까 저기 질문하셨던 게 뭐였죠? 저희 터보 아니 프로펠러랑 뭐였죠? 쭉 올려서 봐야겠네요. 제가 아까 한참 전에 보긴 했었는데. 질문을 다시 써주세요. 이거 제가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밀려가지고 못 찾겠네요. 근데 뭐 장비가 좋다고 해서 비행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아까 우킴님께서 저기 뭐 질문하셨던 거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네, 저는 근데 막 장비에 그렇게 욕심이 없어가지고요. 러더를 구입할까 해보기도 했는데 뭐 잘 쓰진 않습니다. 네, 음료 서비스 요즘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음료 서비스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뭐 하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네, 오토파일럿입니다. 비행 자격 유지 관련한 거요? 글쎄요, 뭐 비행 자격 유지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666이라고 해서 6번의 계기 접근과 그리고 6개월마다 6시간의 비행시간 뭐 이렇게 필요한데 6시간 비행시간은 거의 보통 다 넘어가죠. 근데 이제 6번의 계기 접근이 보통 안 되는 경우가 아니 그쵸, 안 될 수가 있겠죠. 지금 거의 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뭐 랜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착륙을 3번을 해야 돼요. 90일간. 그걸 못하면 이제 승객을 태우고 비행을 못하거든요. 프로펠러의 경우 고속에서 운항할 수 없는데, 물론 구조적으로 가스 터바인과 피스톤은 다르지만 터바인 블레이드도 결국 프로펠러처럼 압축한 거라 왜 터바인은 고속에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압축에서 터트린 다음 반작용으로 스러스트를 만들어내는 가스 터바인 기본적인 역학적으로 알고 싶다. 예.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로펠러 자체는 일단 페인트로 해서 제가 그림판으로 설명을 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펠러는 이제 그 속도에 따라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 민감하다는 게 이제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은 이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RPM이 증가하면서 여기는 이제 그 이 프로펠러가 이렇게 공기를 가르면서 날아갈 때 얘가 회전 방향이고 얘는 이제 공기의 방향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 비행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여기에 있는 공기 속도도 점점 증가를 하겠죠. 왜냐면 스피너가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조종사가 이렇게 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그 얘가 무는 이 공기의 방향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기가, 왜냐면은 2벡터와 2벡터가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생성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는 안 생기고 뭐 요렇게 가겠죠. 그래서 앵글 오브 어택이 조금씩 줄어요. 그래서 프로펠러의 경우는 가변 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피치가 뭐냐면 이 피치가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압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피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속도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속도가 증가했다 뭐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제 고고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밀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밀도가 적어지면은 일단 비행기 날개가 만들어내는 양력이 줄 수밖에 없죠, 항상. 그래서 이걸 보상을 하려면은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속도를 높이려면은 RPM을 엄청나게 높여야 됩니다. 근데 RPM이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은 프로펠러도 회전 속도를 너무 많이 증가시키면은 부서지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PM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미 벌써 제한치가 꽤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피스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로 올라갈수록 그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점점 줄겠죠. 밀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압축을 시켜서 엔진 안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엔진이, 이게 출력이 점점 떨어져서 엔진이 못 날아가요. 근데 제트 엔진은 이게 조금 다른데, 제트 엔진은 이제 팬이 무엇이냐가 좀 중요한데요. 이 팬은 프로피랑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팬의 그러니까 뭐 둘이 사촌지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프로펠러는 양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추력을 내는 건데, 팬은 그게 아니고요. 팬은 그냥 단순히 말하면 공기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기 모으는 거. 얘는 그냥 양력을 이용한 추력이 좀 더 주 목적이고, 얘는 공기를 모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쫙 모아가지고 엔진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얘는 공기 모아서 엔진으로 주니까, 이게 뭐 터보차저 뭐 슈퍼차저 뭐 해가지고 프로펠러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 제트 엔진 자체는 이미 팬이 압축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압축기가 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고고도에서도 가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고고도에서도 엔진 출력이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프로펠러랑 이런 차이가 또 있죠. 프로펠러는 아무튼 고고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RPM도 더 빨리 돌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주 고고도로 올라가면은 불리한 게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고, 이제 교수님들, 프로페서들이 설명하는 거는 여기에 또 추가가 되겠죠. 근데 제가 아는 건 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저도 조종사라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커피 코너는 이제 좀, 커피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도 뭐 설명하려면 꽤 길고 하니까. 예. 뭐 아무튼 쉽게 설명해달라고 한 것 같아서 쉽게 설명드렸어요. 뭐 단점이야 뭐 엄청나게 많겠죠. 지금 날씨가 근데 120죠. 9시 이후였으니까 이 날씨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뭐 엑스플레인에서 제가 잡히는 웨더는 요거니까 요걸로 좀 셋업을 할게요. 금방 가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비행기는 유체역학이라서 약간 좀 저는 이제 글쎄요 잠수함 그러니까 이게 공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양력과 뭐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잠수함은 약간 비행선이랑 비슷하겠구나. 276 그 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셋업 완료됐고 곧 탑 오브 디센이니까 브리핑을 좀 드릴게요. 자 노이즈 어베이트먼트 절차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for 노이즈 어베이트먼트에서 intermediate flavor until final approach fix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저 코스를 인터셉트 할 때 그때부터 로우 기어 다운을 할 수 있고요.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파이널 플랩, 풀 플랩을 사용하면 되겠죠. 뭐 비주얼 어프로치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뭐 익셈션인데 이거는 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런웨이 오퍼레이션 관련해서는 07하고 31이 있으니까 요것도 필요 없고요. 랜딩할 때 리버스 스러스트를 아이들 스러스트, 그러니까 아이들 스러스트를 사용하는 걸 적극 권장하고 있죠. 왜냐면 여기 주변에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세이프티 리즌, 그러니까 만약에 비행기가 못 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스러스트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풀 스러스트를 써야 될 텐데 여유가 있으면 아이들 스러스트 써라.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틀 투 파파 어라이벌이고 차트 넘버는 뭐 10-2 알파가 이거 뭐야? 도틀 투 탱고로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잡혔네요. 스타로 가서 네, 도털 투 탱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보시면은 이 하늘이라는 웨이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DM이 아크턴처럼 이렇게 쭉 가가지고 우도 하늘 이렇게 해서 접근하게 돼 있죠. 그래서 트래픽이 없으면 도톨에서 이렇게 가다가 담비쯤에서 다이렉트 하늘 받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뺑글 돌다가 이제 순서대로 제주 어프로치에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이후에는 이제 ILS 줄루 런웨이 25 어프로치고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들어간 다음에 25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리게 되면 볼까요? (2.5)로 내려서 파파 7 혹은 파파 8으로 개방해서 뭐 골프 4, 골프 3, 골프 2, 골프 1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게이트 아무데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터넷으로 찾으면 웬만한 정보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진짜 없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저한테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질문이 너무 많거든요. 굳이 저한테서 들을 필요가 없는 질문들도 질문하면은 다른 필요하신 분들이 질문을 못해요. 그래서 김해 서클링은 레이더 벡터로 진행 안 하고요. 이제 실제 계기 접근을 한 다음에 조종사가 판단해서 내려갑니다. 보통 어떻게 주면 clear to circle to land runway 18 right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래서 이제 조종사가 알아서 베이스턴 돌고 파이널 돌고 뭐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합니다. 항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안 드린다고 전에 말씀드렸고, 혹시 요게
제가 그걸 안 적어놨나요? 그 답변 안 한다고? 설명글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분 좀 너무 심하다, 별딱지님. 제가 답변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따라 좀 약간 이 분탕충들이 꽤 많아졌는데요. 운전교실님은 누구예요? 예, 들어가시죠. 만약에 운영자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랙핑크님이 운영자로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벤 같은 걸 먹일 수 있는 건가요? 권한을 줬어요 제가. You have channel. 예. I have control. You have channel. 아, 왜냐면은 저도 언어는 되게 많이 씁니다. 예. 극대노는 아닌데요. 아, 저도 웬만한 언어는 다 써요. 막 이 사람 뭐지? 설마 티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건가? 야, 예, 저기 파이더 셰프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플라이 레벨 160 미리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인전 컨트롤에서 톨리스 1, 2, 3 디센 앤 메인테인 플라이 레벨 160 바이 토털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면은 디센 앤 메인테인 플라이 레벨 160 바이 토털 톨리스 1, 2, 3 하고 나서 이제 디센 하면 됩니다. 블랙핑크님이 사실 준 운영자로 계속 뛰고 계셨죠. 지금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그 뭐야 답변 같은 것도 엄청 잘 해주시고. 아니요, 실제로 티카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티카스 RA가 있고 티카스 TA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TA는 트래픽 어드바이저리, 트래픽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고, 이제 RA는 이제 기동을 하라, 레졸루션 어드바이저리 해가지고 이제 기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RA는 해본 적 없어요. RA 해보신 분들은 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예, 여성관 인천에 되게 목소리 좋으신 분 한 분 계신데. 예. 예, 뭐 퇴근 후에도 뭐 일한다고 하는데 뭐 여러 명이서 함께 하면은 뭐 그렇게 일하는 느낌도 안 들고요. 뭐 일단은 택시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엔진 출력을 아이들 유휴 상태에 둬도 비행기가 굉장히 가벼우면 막 비행기가 튕겨 나갈 것처럼 계속 증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줘야겠죠. 아니면 그걸 적극 이용해서 좀 이제 직진으로 갈 때는 좀 빠른 속도, 그 매뉴얼 규정 속도 이내로 해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하고. 꼭 마치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고속도로 운전하실 때 어떤 식으로 운전하시냐요 랑 거의 비슷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정 속도 맞게 보통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션도 봤냐고요? 미션 무슨 미션이 있죠? 네, 보통 RA 상황이 나오면 둘 중 하나죠. 조종사가 잘못했거나 관제사가 좀 잘못했거나.
예. 저도 막 그 뭐야 이 노트북에다 간장 뿌려야 되나요?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 간장 뿌리신 분. 아무튼 뭐 알고리즘으로. 아니요, 그건 TA only는 왜 뜨냐면요, 지상에 있을 때 RA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TA only, 트래픽 어드바이저리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 있을 때는 트래픽 어드바이저리만 있기 때문에 트래픽 정보만 나오거든요. 근데 트래픽이라고 울리진 않죠. 왜냐면 그게 인히빗 제어, 그러니까 저 뭐야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상에서도 트래픽 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다 비행기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억제가 돼 있죠. 억제기, 인히비터죠. 그러니까 저기 롤도 하면은 넥서스가 인히비터하고 넥서스가 있잖아요. 인히비터를 부수면 이제 슈퍼 미니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억제가 돼 있는 거죠. 억제. 군대 전역하셨대요? 아, 그런가요? 오늘 라이브 영상이요? 글쎄 저장 해놓고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은하수님 그때 2만원 이거 제가 이거 안 받을 수 없나요? 진짜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잠시만요. 지금부터 이번 엔진을 끄겠습니다. 착륙까지. 아 이거를 할 수가 없네요. 아 근데 아니 그렇게 하면 진짜 너무 광대 같은 느낌이 나서 마음만 잘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미션 한다고 할 때 그냥 요청하세요. 물론 뭐 원엔진으로 내릴 수 있어요. 지금 하면은.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사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보여드릴게요. 기왕 하는 김에 어차피 맨날 김포제주 한 것도 좀 그러니까. 엔진 2가 이제 만약에 폴트가 됐다 그러면은 뭐 이게 있겠죠. 플레임 아웃 말고 파이어로 할게요. now로 해서 apply now. 이제 띵띵띵 하면서 이걸 마스터 워닝을 끕니다. 엔진 2 fire, 랜드 아삽 떴죠. as soon as possible. Thrust level number 2 idle. 엔진 2 마스터 스위치 오프. confirm 해서 confirm. 여기 fire가 있죠. 이렇게 또 실수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딱 뜨게 됩니다. 오프. fire 엔진 fire 푸시 버튼 2 푸시죠. 그래서 fire가 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푸시 이것도 누릅니다. 푸시. 디스차지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디스차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이제 그 용액이에요. 용액이 나오면서 이제 디스차지가 되는 거고요. ATC notify 요때 이렇게 하게 되죠. 이제 Mayday Tolis 1, 2, 3 we have one engine fire request radar vector for ILS runway 25 그러면은 라저 스탠바이 하겠죠. 그래서 마스터 코션 ATC notify 됐죠. 에이전트 2 디스차지 하라고 하네요. 자 디스차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ATC 딱 됐고 그러면 엔진 2 자 일단은 MCT로 잠깐 둘게요. 레버는 아이씨 예 이렇게 돼야 돼서 자 레버 MCT 오픈으로 당겨서 좀 빨리 디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진행됐으니까 클리어 엔진 2 클리어 엔진 2 셧다운 엔진 1 엔진 모드 셀렉트 이그니션 퓨얼 크로스 피드 온 자 퓨얼 크로스 피드 온 크로스 블리드 셧 어보이드 아이싱 뭐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알아서 잡아주는데 아무튼 뭐 셧 하라네요. 셧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 엔진 2 클리어 엔진 2 하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하이드롤릭 하죠. 세컨더리 페일리어 하이드롤릭. 자 그린 지금 하이드롤릭 펌프가 PTU를 통해 가지고 옐로 하이드롤릭에 지금 전송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이드롤릭은 다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클리어 하이드롤릭 클리어
일렉 loss of generator 2, generator 1 support AC1, AC2 이렇게 돼 있죠. 자, APU를 스타트를 할게요. 뭐 저거 굳이 필요한 절차는 아닌데 그래도 어차피 연료도 많고 충분하니까 APU 스타트해서 저 지금 보면은 이게 제너레이터가 보통 로드가 걸리거나 뭐 갤리 쉐드 뭐 이런 게 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잠깐 APU를 스타트했습니다. 자, 일렉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일렉. 블리드 해서 지금 이제 엔진 2 블리드는 안 되죠. 엔진 1 해서 팩 1 and 2를 지금 다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 클리어 블리드. 스테터스 그러면은 OEB 절차 없고 리셋하는 절차 없고 현재 엔진은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펜으로 이제 내려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밖에 절차 없으니까 continue ECAM 해서 스테터스 보면은 one pack only if wing anti-ice on 하나의 팩으로만 wing anti-ice on이 된다. 인업 시스템 이게 웨이라고 읽으시는 분이 가끔씩 있는데 웨이가 아니고 wing anti-ice입니다. 자, 인업 시스템 wing anti-ice 스피드 알트 스타 엔진 2 블리드 팩 2 제너레이터 2 옐로 엔진 2 펌프 지금 그러니까 엔진 2가 나가면서 엔진 2 관련된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스테터스도 클리어하면 리무브 스테터스 이캠 액션 컴플리트. 그래서 이캠 액션이 끝난 거예요. 이제 이캠이 다 끝났죠. 알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제 다시 ATC를 해가지고 펜 뭐 톨리스 1, 2, 3 now fire extinguish request ILS running 25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다이렉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제주도 그냥 다이렉 뭐 이렇게 보내주겠죠. 다이렉 하늘로 갈까요? 다이렉 하늘. 그래서 다이렉 하늘 하고 디센 4000 준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4000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비행기가 16,000피트인데도 불구하고 원 엔진으로도 수평 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가죠. 솔스타이드 오픈 디센 알트 4000 블루. 자, 아무튼 뭐 셋업은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원 엔진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ATC에 노티파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이용해서 퍼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퍼서를 불러서 이제 저희 객실의 장이죠. 객실 장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 지금 엔진 파이어 났었는데 지금은 뭐 다 소화가 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엔진 불은 다 꺼진 상태니까 제주에 바로 갈 것 같고 저희 한 지금 뭐 몇 분이야? 한 10분, 15분에서 10분 사이에 착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PA는 제가 할게요. 뭐 이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기장님. 그래서 여기서 딱 PA를 하죠. 그러면 손님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저희 뭐 기체 결함의 이유로 지금 잠시 급강하를 했는데 10에서 15분 사이에 뭐 착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큰일 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 그 객실 잠시만요. 이것도 해야 되니까 원제로 뭐야? PA는 잠깐 해야겠다. 원제로 원투. 또 원제로 원투. PA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저런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원제로 원투 셋. 그래서 뭐 객실 승무원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peaking. We had technical difficulties and we're about to land into Jeju in about 10 to 15 minute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and follow cabin crew instruction please.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영어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PA까지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컴퍼니라고 해서 이제 회사에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희 지금 엔진 2가 뭐 페일류가 됐는데 내리고 나서 게이트 어디로 들어갈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제 스팟을 뭐 어디로 주겠다. 뭐 이러면은 그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지금 현재 오버웨이트 랜딩은 아니죠. 그리고 또 뭐 있죠? 티카스 같은 경우에 이제 RA 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TA로 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저 티카스 TA RA 잠깐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죠. 이제 브리핑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앱노멀 상황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다 이걸 얘기를 하면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고라운드 할 때 고라운드 하게 될 때는 이 비행기가 제대로 지금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걸 원래 다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못 지킬 것 같다 그러면은 엔진 아웃 프로시저라는 거를 따로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접근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못 내렸다 그래서 고라운드를 했다 그러면은 일단 8,500피트 이렇게 돼 있고 3,800피트 돼 있는데 한라산 쪽으로는 날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북쪽으로 가가지고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이트 켜고 시그널 줄게요. LS 버튼 켜고요. 그럼 이제 손님 여러분, 뭐 저희 곧 제주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l soon land at 제주 에어포트. Please keep your seatbelt fastened. 뭐 이런 식으로 나왔나? 자, 객실승 이거 원래 객실승무원 PA인데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오토 브레이크는 뭐 미디움 써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 같으면은 이런 상황이면 그냥 오토랜드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굳이 제가 뭐랄까 그냥 매뉴얼로 내리겠다 그러면 뭐 매뉴얼로 내릴 수 있는데 지금 날씨도 괜찮고 오토랜드가 충분히 충족 가능하다 이러면은 그냥 오토 써도 됩니다. 근데 일단 뭐 매뉴얼로 한번 내려볼게요. Approach Face Activate.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딱딱딱딱 지금 단계별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저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당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 오버버버 하다가 비행기 막 산으로 가고 그러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할게요.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서는 사용해도 됩니다. 예, 한쪽 리버서만 작동되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리버서 풀로 다 당겨도 돼요. 상관없어요. 알아서 저기 축선만 잘 맞추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리버서를 썼는데 정말 좀 심하다. 이 센터 라인을 못 맞출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이들로 해도 됩니다. 러더 트림은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오토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지금 다 오토로 다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 끝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된 상태가 돼야 돼요. 접근하기 전에 모든 절차가 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기장이 보통 있겠죠. 그래서 부기장이랑 같이 얘기를 합니다. 접근할 때 어떻게 할 거고 뭐 엔진 아웃 발생해가지고 고라운드 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할 거고 뭐 컴프 풀로 해가지고 접근할 건데 컴프 풀로 접근하고 뭐 만약에 고라운드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똑같이 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죠. 뭐 오토로 접근을 할 거다 혹은 뭐 아니면 매뉴얼로 접근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부기장한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식으로 비행할 건지 서로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서로 오케이 되면은 이게 근데 그나마 지금 굉장히 뭐랄까 스피드 알트 스타 굉장히 좀 여유 있어요. 지금 보통 심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막 대처 조치하고 뭐 하는데 이제 막 그 심을 돌리는 교관도 이게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엄청 빨리빨리 진행시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막 엔진 아웃 절차 그러니까 뭐 방금처럼 뭐 이렇게 엔진 파이어 나가지고 엔진 아웃 절차가 됐다 그러면 거의 뭐 밥 먹듯이 하는 거는 조종사들이 거의 밥 먹듯이 하죠. 시뮬레이터 같은 데서. 네,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인데 사출을 하면은 누가 조종을 하나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은 좀 너무 저급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자, 플랩 1 내리고요. 290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알트가 걸려 있으니까요. 저렇게 PTO가 계속 가동되는 소리가 들리네요. 원래는 칵핏에서는 안 들리는데. 위고서는 저도 잘 몰라요. 전 비행기만 알 뿐입니다. 한라산 보이네요. 그럴까요? 근데 어차피 PTO가 작동이 되니까 보통 이제 뭐 노즐 스티어링도 다 되죠. 택시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알아서 빠져나가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심해서는 어떤 식으로 주냐면 랜딩 거의 다 할 때쯤에 막 APU 파이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베큐에이트까지 합니다. 내리자마자 이베큐에이트까지 해버리죠. 이제 택시 할 여유조차 없죠. 그래서 이베큐에이트 하면은 이제 막 그것도 절차가 좀 있는데. 자, 디센 하면서 스러스트 아이들 오픈 디센 플랩스 2로 할게요. 지금은 비정상 상황이라서 굳이 뭐 아까처럼 뭐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에서 뭐 어떻게 하고 그걸 지킬 필요는 없긴 한데. 자, 일단 어프로치 한번 걸겠습니다. 락스타 걸렸고요. 자, 고 라운드는 아까 이거 뭐 고도가 6000. 아, 아직 안 걸렸구나. 잠시만요. 그래, 뭐 이렇게 가자. 2000, 2900. 네, 2900으로 해서 800 fpm? 한 500 fpm으로 가도 충분할 것 같죠? 네, 이건 PTU라는 거고요. 그 제 유튜브 채널에 유압장치 영상 보시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0 fpm 정도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냥 2900에서 캡처를 하는 걸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좀 시정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엔진이 지금 하나가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옐로우 하이드롤릭, 그린 하이드롤릭 각각 엔진에 물려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린이 왼쪽에 있고 옐로우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엔진 2가 지금 페일이 됐으니까 PTO가 작동되겠죠. 그러니까 PTO가 작동되니까 바킹 사운드가 들리는 거죠. 지금 엔진 2가 옐로우 펌프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쎄요,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건 만약에 여기서 일렉 펌프를 키면은 PTO가 작동을 안 하겠죠. 그죠? 뭐 PTO 작동하게 해놔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일렉 펌프 딱 키니까, 예, 일렉 펌프 딱 키니까 저게 이제 바킹 사운드가 잠깐 안 들렸었죠. PTO가 작동을 안 하니까. 저걸 끄니까 또 다시 PTO가 작동되고. 너무 느리게 간다 근데 비행기가. 착륙 접근할 때 어프로치에서 타워를 이행하고 타워에서 착륙받고 어프로치 주파수도 같이 쓰나요? 무슨 말씀이시죠? 아,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제대로 안 봐가지고요. 자, 기어 다운 할게요. 좀 얼리 스테빌라이즈드 하도록 하죠. 글라이스로. 자, 고라운드는 6000 맞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6000.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뭐 무슨 일 생기면 4000피트까지 클라임하면서 북쪽으로 빠지겠습니다. 네, 라디오 알티미터 잘 나오고 있고요.
자, 플랩 3, 플랩 4. 어프로치 체크리스트를 못했네요. 어프로치 체크리스트 뭐 수행하죠 지금. 어프로치 체크리스트, 브리핑, 컨펌, 이캠 스테터스. 여기 보면은 이캠 스테터스를 한번 더 리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한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터스가 이렇게 있고 똑같으니까 체크드. seatbelt on, 바로 레프 QNH 1012 세트, MDA 276 set. 그리고 엔진 모드 셀렉터 as required인데 엔진 모드 셀렉터는 이그니션 스타트로 돼 있죠. 그래서 랜딩 체크리스트는 뭐 클리어 투 랜드 받았다고 가정하고요. 클리어 투 랜드 받았으면은 캐빈 크루 어드바이저, 오토 스러스트, 스피드, 이캠 메모, 랜딩 더블로 익셉, 랜딩 더블로. 그래서 랜딩 체크리스트 컴플릿, 클리어 투 랜드, 런웨이 25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끝까지 접근해보죠. FPM은 여기 그라운드 스피드가 있죠. 요 그라운드 스피드에 나누기 2하고 곱하기 10 정도 하면은 보통 그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그라운드 스피드가 133노트인데 요게 나누기 2 하면은 61 거기다 곱하기 10 하면 600 FPM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600 정도, 600에서 700 왓다리 갔다리 하죠. 그래서 이런 비행기들은 보통 한 600, 700 정도 맞춰가면은 FPM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Stabilized. 만약에 잘 안 보일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오토로 내릴게요. 근데 물론 미니멈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요. 얼마나 안정적인데요 비행기가. 원 엔진으로도 몇 시간을 날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랜드. 보였다. 오케이. 자, 매뉴얼로 내릴게요. 왜 이렇게 이상한데 있냐 저게. 아이고 예. 오케이. 자, 리버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리버서 키가 이게 아닌가? 근데 어차피 지가 알아서 너무 많이 저기 됐는데요. 리버서를 사용 안 해도 충분히 100K2가 되네요. 다음 거에 그냥 뺄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리버서 키를 지금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감속이 워낙 잘 돼가지고 그냥 빼도 될 것 같네요. 날씨가 되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오토 랜딩 했으면 좀 큰일 날 뻔했죠. 이게 지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내부 데이터가. 리버서 사용도 못했네. 그것 때문에. 뭐 어쨌든 사실 리버서 자체는 그렇게 막 뭐랄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 QRH 관련해 가지고 랜딩 디스턴스 구해 보시면 리버서 2개 있을 때 랜딩 디스턴스가 한 400피트 그 정도 줄어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자, 스포일러 치고. 이거 뭐야? 약간 아이들을 좀 늦게 뺀 게 문제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원하는 경로로 비행할 수 있냐고요? 추력이 불균형하도 이 러더가 맞춰줍니다. 뒤에서. 자, 골프 4로 들어가서 이렇게 갈게요. 아, 리버서가 아까 맥스 브레이크가 잡혔나 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보잉이 잉잉 뭐 이런 소리 나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좀 무슨 뭐 사이렌 소리처럼 나던데요. 아니 보통 이제 뭐 계속 앉아 달라고 하겠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승객들이 막 안 따른다 그러면은 정말 나중에 저기 경찰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 다 꺼야 되는데. 항공법상에서 비행기가 운항 중일 때는 기장이 법적 최고 권한을 갖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국가의 원수보다도 더 높은 그런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장이 높은 책임과 그리고 법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기장이 저 승객이 좀 지금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은 뭐 묶어둘 수도 있는 거고. 기장이 법인 거죠. 그러니까 문 열리기 전까지는 기장이 법이죠, 진짜. 브레이크 하신 것 같아요. 아닌가? 아, 이건 뭐 예, 이건 무시하겠습니다. 20번 게이트. 어디로 들어갈까? 게이트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음번 비행은 못하니까 스팟에다 대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그건 좀 다르겠죠. 에어포스 1은 공군이잖아요, 민항이 아니고. 그건 다르죠. 그거는 이제 군법이죠. 그거는 군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저 뒤에 타고 있다. 근데 갑자기 야 비행기 돌려 이래도 제가 그걸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기 마샬도 아주 끝내주게 잘해주네요. 비즈니스님의 시너리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랍에서 오신 분 같은데 약간 좀 스탑. 자, 파킹 브레이크 셋. AP 분리도 온 돼 있고요. 자, 넘버 1 엔진 셧다운. 자, 이렇게 해서 뭐 비행 끝났네요. 뭐 파킹 체크리스트 하면 되는데 비콘 오프, 시벨트 오프. 자, 퓨어펌스 오프. 뭐 파킹 체크리스트 수행하면 되죠. 파킹 체크리스트 뭐 AP 분리도 온 어떻게 돼서 뭐 아무튼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비행은 뭐 나가리가 돼 버렸네요. 일단은
어떻게 내렸는지 잠깐 좀 볼게요. 약간 좀 접지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활주로가 안 보였다가 갑자기 보였는데 제가 이게 로컬라이저랑 글라이슬럽이 제대로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00, 400. 약간 오프셋이 돼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오프셋이 돼 있어가지고 100, 제가 오토를 끊고 이렇게 내려갔었죠. 약간 좀 50,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엔진이 한쪽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2, 4, 5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걸 약간 좀 뱅크를 넣어서 20, 이렇게 맞췄죠. 그래서 여기서 트러스트 빼고 3000피트 안에 닿았던 것 같아요. 예, 여기 3000피트 풋마커거든요. 그 안엔 닿았으니까 뭐 정상 랜딩이 됐죠. 롤아웃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브레이크가 잡혔었죠. 비행기가 짧고 가벼우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확 들리나봐요. 그렇게까지요? 비즈니스님? 와, 대단하시네요. 네, 아무튼 뭐 랜딩 자체는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랜딩 자체는 그렇게 막 위험하다? 그런 랜딩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네, 뭐 약간 좀 펌하게 닿았는데 뭐 이 정도야. 뭐. 네, 저 정도면 뭐 노멀 랜딩입니다. 예.